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고급 11번째 시간 자평지정격국 인수격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인수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제격에서도 봤지만은 자평지정격국의 특징이 월지에서 투과된 용신, 그 용신으로 하여금 일간의 생극재화를 논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격에 대해서 중심으로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재성에 대해서도 정편지의 구분이 없고, 마찬가지로 인수격도 정편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인수격으로 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성의 정편이 분명히 다릅니다. 정인은 재성에 익숙한 십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성이 오면 소유하고 놀려고 하는 것, 공부는 안 하고. 근데 편인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오면 편인은 목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인 입장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는 제극인을 극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 보완의 관계로,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십성으로 분명히 정편인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수격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인수는 귀함을 본다. 지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직업적인 특성이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직종, 직장의 관인 소통으로 보면 이제 직장명이 이제 되겠고, 인수격의 식상 생재는 부자는 될 수 있지만 귀하지는 못하다. 교재 내용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자, 인수는 내 몸을 생하니 좋은 것이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별되긴 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격이다. 그러므로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격으로 논한다. 인수격 역시 보는 법이 일정하지 않다.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한 것이 있는데 인수를 생존하는 용신으로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관 자체가 용신이 될 수 있다. 순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칠살과 정관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신앙하고 인수가 강하다면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관이 청순하게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인수격인데 식상이 있어서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좀 다 틀린 내용입니다. 병리학의 개념으로 보면 정관이 용신인데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관 경관을 하는데 이게 귀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것은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너무 태가한 것이 두려운 것이므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식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수가 미약하고 신약한 데다가 식상이 중첩하여 있다면 비난 사람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약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주의 나쁜 것을 보면 반드시 보완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을 개운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틀리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인수격에 편관을 쓰는 경우가 있다. 편관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하고 인경하거나 그 부족함을 편관이 메꾸어 주면 비로소 유정하게 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만약 신과 인이 모두 중한데 칠사를 쓴다면 고독하지 않으면 비나다. 먼저 첫 번째 명제, 인수는 내 몸을 생하니 좋은 것이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정인은 나 일간을 생하는 기운이고 편인은 겁재를 생하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면 을목 기준으로 했을 때 해수가 정인이잖아요. 그럼 이 해수는 간목,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겁재인데 겁재에서 봤을 때는 편인이잖아요. 그죠? 편인은 겁재를 생한다 했으니까 간목 기준에서는 을목 기준에서 간목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겁재는 또 중요한 특징이 식신 제사를 막는 성분이야.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식신을 방해하는 도식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둘 다 아름다운 격이다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6월에 임진일주 무재성인데 이 입장에서 보면 유중에 경금이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경금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편인이잖아요. 정인격에 편인이 투간되어 있는데 을목이 나의 정관을 치는 상관인데
그럼 이 상관을 어떻게 해요? 경금이 편인이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술합의 이 유진, 금국의 어떤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을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인수 입장에서는 이 뭐예요? 다 인성국이잖아. 그럼 인성 문서. 을목 입장에서 보면 키울 때 몇백에게 문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이걸 일시로 나눠보면, 자, 여기 술토가 배우자궁인데 평관이고, 여기 자식궁의 그 유금이 정인이잖아요. 평관하고 정인이 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신유술 합 지지가 인성으로 합을 하고 있어서 자식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편인 장생의 입장에서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 전체적으로 두 개의 사주가 보면 운이 어떤 인성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식상생지하는 모군이나 화운이 어떤 목적성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되면 두 사주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좋은 사주의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격으로 논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수격 역시 보는 법이 일정하지 않다.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한 것이 있는데 인수를 생조하는 용신으로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관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칠살과 정관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신왕하고 인수가 강하다면 너무 많은 것을 거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관이 청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장창점의 명조이다. 수월의 신유이죠. 이 사주 정인격의 천간에 정관하고 정인이 투관이 되어 있죠. 천간에 용신이 투관되면 일단 눈에 띄는 사회성이 있다. 드러나 보이는 천간에 화생토 토생금 관인 소통하고 있죠. 지지에는 뭡니까? 인호술 신유술 금국의 비견이 강한. 이게 신앙하다기보다는 나의 그릇. 그룹이잖아요. 방합, 삼합을 갖고 있으면 그릇 사이즈를 그룹으로 보면 사이즈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 연지에 있는 인목,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특징적으로 이 그릇을 이 비견으로 이 재성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보면 돼요. 신유일주 자체가 양인인데 인성이 정인격이 투관이 돼 있어. 그리고 천간에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정관 정인의 관인소통의 어떤 철벽 같은 성격인데 인목이 병화에서 병화를 살리는 재생관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주인가. 유술은 신강이 아니고 이 신유술은 뭐예요? 나 비견 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 신강이 아니라 그룹 나의 세력 자아의 확장, 사람이 많은 것, 합으로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나라로 따졌을 때는 부강한 어떤 선진국의 어떤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 연간에 있는 그 병인은 재생관이 되겠죠. 재생관인데, 이제 신유술로 화, 극, 금, 나라의 재성, 돈이 많은 어떤 그런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인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정관 정제에 양인이 있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깐깐한데 재성을 관리한다. 우리 현재로 보면 이제 재경 부총리 같은 그런 어떤 형태, 정관 정인의 양인이다. 그리고 이 그룹이 비견이 국으로 짜고 있는 그런 형태면 굉장히 거기다가 자유기문의 어떤 깐깐하겠죠.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신을 펼치는 그런 형국의 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겁군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신강의 개념이 아니라 방합 삼합의 개념으로 봐서 그릇이 크고 잘 되고 못 되고는 운의 성패에 달려있다. 그릇으로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정인 정관 정제 식신 뭡니까? 모두 길신이긴 한데 모두 가지고 있으면 빈틈없는 강직한 FM이잖아요. 강직한 성격, 고지식한 면이 있겠다. 아까 이 술토가 토의 지장간에서 용신이 투관이 되면 잡기라고 해요. 잡기라고 하는데 지장간에 신금, 정화, 무토가 있는데 여기 이제 관성과 이제 인성, 그다음 비견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격하고 그다음에 인신사의 생지에 초기, 중기가 투관이 되면 그것이 운인데 건기가 투관된 것을 용신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신강 신약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어떤 성향을 보기보다는 격으로서 전체적으로 비겁, 격, 삼합, 방합의 그릇으로 크게 보자 이런 내용. 그런데 인수격인데 식상이 있어서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왜냐? 병약의 개념을 보면 정관이 용신인데 상관이 있으면 뭐야? 상관, 경관함 이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주상서의 명료는 다음과 같다. 술중에 신미일주. 신금이 일단 임진을 가지면 뭐라 했습니까? 상관폐인이라고 했잖아, 그죠? 용월탄 상관폐인이라고 했습니다. 신금 일간이 깔끔하고 까칠해요. 이 일주 자체가. 여기서 보면, 자, 술중에 무토, 정인이 투관돼, 정인격이야. 여기에 정화가 병화로 투출, 정관이 투출되어 있고, 임수가 상관이 무토한테 제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관을 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수가 병화를 치지 못해. 정관이 온전하면서 이같이 인성이 강할 땐 식상의 설기를 반긴다. 천간에 투관된 용신이 나의 일간을 생극 제어하는 것을 격이라 그랬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 내 상관이 정관을 치지 못하게끔 무토인 임수가 잡아주고 있으니 땡큐다. 설기를 반긴다. 신금 일간이 깔끔하죠. 좀 약간 날카롭습니다. 깔끔하고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내가 잘난 보석이잖아. 내가 잘난 것을 표현하려면 상관 표현이니까 임수가 있어야 한다. 천간의 모습을 보면 술 중에 이제 무토가 이제 정인으로서 투관이 되어 있고 정화가 병화로 투출되어 있는 입장. 근데 이제 병화 자체는 뭡니까? 이 연지 술토 임묘가 되잖아. 그러면 투관되어 있는 정인, 정관, 상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상관짓을 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정관을 바르게 하자라고 외치는 그런 사주의 입장. 상관, 경관, 사주에 약이, 인성으로서의 약이 있는 사람이 현 시대에서는 요 사주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는 그런 사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회후의 명료는 다음과 같다. 묘월의 정유일주. 이 중에 묘중 을목, 편인이죠. 을목이 투간이 되어 있고, 이 기토, 이 식신이 편인에게 제압당하고 있어서 정관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 임수, 정관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도식이 아니다. 왜? 정관을 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신이 쓰임이 있으면 도식이 아니다. 격국의 병이 억제된 것 뿐이며 식신봉요, 이게 먼저. 격국에서는 파격을 좀 더 싫어합니다. 파격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편으로 나누지 않는 것도 돼요. 식신봉요는 식신의 파격을 논하는 용어이고, 격국 용어를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며 금수상하미니 상관폐인이니 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이 사주 편인격인데 재성과 정관이 있고 인묘진에 기토 식신이 임수 정관을 극하려고 하는데 편인인 을목이 편인이 잡아주는 그런 형태. 거기에 인유 원진이죠. 자식이 나한테는 뭡니까? 정인이야. 양반이네. 자식복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은 내 어떤 취미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관을 갖고 있으면 관직에 들어갔어도 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이런 사주에서 나중에 독립을 해서 내 회사라든지 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것은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너무 퇴화한 것이 두려운 것이므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식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장원의 명료는 다음과 같다. 정인격이죠. 묘월의 병호일주. 기토가 뭡니까? 상관이죠. 자, 묘중에 을목, 정인이 투관이 되어 있고, 무토 식신, 그 다음에 인성, 상관 식신, 인성, 식상을 다스리는. 자, 정인격인데 상관 식신을 인성으로 다스리는. 여기 보면 인수가 왕하면 너무 퇴가한 것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인격에 기토 상관하고 무토 식신이 있는데 이것을 을목 인성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주. 요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사주인데요. 검사 사주잖아요. 술월의 무토, 비겁의 술중의 정화가 병화로 투출이 되어 있고, 신금, 상관이 경금, 식신으로 투출이 되어 있는 인성이 상관을 본 구조. 신유술에 이 합을 짜고 있잖아요. 식상국을 짜고 있는데 식상국을 오화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검사의 사주. 인성으로서 식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주가 보면 요 밑에 요 사주도 마찬가지. 이재용, 제드래곤 인성으로 식상을 다스리는 사주의 대표적인 거죠. 상관 생재하는 상관격에 오중의 기토가 무토, 정제가 편제로 또 투출이 되어 있는 상태. 여기 보면 이 연호를 보면, 자, 이 양인이야. 그 다음에 무신에 말 많고 능력 있는 잘 나가는 상관들을 내가 인성으로 신자진 합으로서
인성으로서 다스리는 사주. 경자년에 2020년에 청강 간무경에다가 재생살, 자오충, 이건 회장 돌아가시면서 재생살로서 힘든 걸 겪었지만 결국은 내가 장악을 했다. 이 사주는 상관패인에 내가 인성으로서 상관을 패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중의 신금, 경금, 투관, 투출. 뭐예요? 정제, 편제. 임묘진, 인성, 방합으로 다스리는 사주. 일론 머스크 사주인데, 요거는 제드래곤하고 비슷해요. 5월의 갑자일주, 5월의 갑신일주죠. 이거 마찬가지로 상관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자진으로, 인성으로 똑똑하죠. 상관을 다스리는. 요즘 미국의 트럼프 형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5월의 기후일주, 타오미의 인호수리오. 완전히 인성 짜고 있습니다. 무식상의 관인소통. 근데 이제 대운이 지금 이대운이잖아. 이민대운. 오중에 기토, 비견 올라가 있죠. 병화, 정인 올라가 있죠. 편인격에. 인성, 어마어마한 인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 갖고 있으니까 달라 아직도 모자란다 계속 쪼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간목이 뭐예요? 정관이잖아. 근데 인목 정관 대운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관인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 거기에 수가 들어오니까 재생관하는. 근데 이 때문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 간목이 정관이야. 갑이 떠서 뿌리가 있는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한테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간목인데. 그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간목 입장에서 간목. 비견이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여기하고 22조에 달하는 TSMC보다 30% 다운되는 가격에 22조 물량을 본인이 주문한 대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간목의 어떤 그런 물상을 미국에서도 써야 한다. 자, 다음. 그런데 인수가 미약하고 신약한 데다가 식상이 중첩하여 있다면 비난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죠. 미약의 기준이 어디냐? 사주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식상이 왕한데 인수가 약하면 식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죠? 사주의 나쁜 것을 보면 반드시 약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있어요. 그게 개운법입니다. 인수격에 편관을 쓰는 경우가 있다. 편관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생수 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 여기 같은 묘월의 간목, 을목이 있으면 내가 강하잖아. 그죠? 신강하고, 그러니까 인성이 가벼워. 그러면 수생목, 여기 좀 다소 약하다고 보여지는. 근데 개월에 이제 개수는 약한 건 아니지만 좀 약하다고 보여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편관을 쓴다고? 야, 그 편관이 뭐야?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 편관이, 경금이 편관이잖아?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을병합. 금생수로 인성을 생하면서 설기가 되는 거. 그러면서 을경합하니까 겁재가 합사라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 혹은 신경하고 인중한 경우에 내가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많으면 모왕 자세라고 해요. 근데 이런데 설기가 안 됩니다. 그 부족함을 편관이 메꿔주면 비로소 유정하게 된다. 편관이 메꿔주면 유정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모장원의 명조는 자 6월에 개미일주. 이 명조는 내 일간이 비록 개묘, 비견이 있고 하지만 인묘였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보고, 사유축의 삼합, 근국 삼합하고 신유, 술의 방합. 잘못됐습니다. 이 사주는 전형적인 개수 비겁을 기토 편관이 제하는 사주이고, 일지 미토가 신금 정인을 관인 소통하는. 그래서 편관 기토는 또 어떻게 돼요? 살인 소통. 그래서 관의 근기가 좋죠. 관의 뿌리가 있다는 그런, 그게 좋다. 그럼 일시보다, 여기 일시의 어떤 그런 그 사주 구조보다 연월의 뿌리가, 관의 뿌리가 있으면 더 좋은. 관은 연월의 뿌리가 있으면 더 근기가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마참정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신월의 임진일주. 인성격의 편인격이잖아. 신중의 무토하고 임수가 투간이 되어 있어요. 신자진 비겁국에다 임묘진 식상국. 그러니까 신중 임수가 용신이죠. 비견이 용신이야. 비견을 통한 그릇이 크잖아. 임수가 신금에 장생하지. 내 입장에서는
자, 비견이 많고 관인 소통하고 있는 데다가 신금, 편인의 토생금, 살인, 소통, 그런 사주. 이 사주 특징이 뭐예요? 나와 비견이 모두 엄숙하다. 편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임수가 신금에 장생하잖아. 그 다음에 임묘진, 내 식상들을 이 신금, 인성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잖아. 약간 장엄하겠죠, 엄숙하고. 비겁이 많은 곳의 장생은 인성이 장생이니까 이 머리를 써야 되는, 직장명으로 보면 식상으로 관성을 제압하는, 도식도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편인으로 식신 폐기 처리하는 것, 편인 도식하는 건 뭡니까? 하다가 말았다가 연구하는 것.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앨런 머스크가 삼성전자에다가 뭐 2나노급 공정을 해달라, 뭐 2년 내로 해달라, 이번에 22조 계약한 건을 갖고 예를 들면은 개발하다가 말았다가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편인으로 특수지식이잖아요. 특수지식으로 식신 기술을 폐기, 다시 또 업그레이드, 연구하는 거. 식신 제설하다가 도식하는 거. 이런 뭐냐면 히트칠 물건을 만들어 놓고 신제품 출시해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연구한 2나노에서 3나노 뭐 이렇게 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고, 뭐 평택 공장 지금 가동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 내 일간하고 인성이 모두 빵빵한데 실사를 쓴다면, 고독하지 않으면 비난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인수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이 인수격에서의 정관하고 식상하고 편관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의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정관에,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되면, 송순하면 이 자체가 용신이기 때문에 칠사라고 정관은 반드시 구분되는 그런 형태라서 정관은 귀하다. 그 자체로 이제 잡되지 않으면, 청순하면 어떤 정관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식상의 어떤 그런 존재로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하고 일간이 강하고 인수가 있으면, 인수가 태가 된 경우에 식상을 설기해서 순환하는 것. 그러니까 귀하다는 해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오류입니다.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귀한 건 아닙니다. 식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내가 약하고 인수가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중첩되어 있다. 이러면 빈하고 불리하다. 왜냐하면 식상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리고 만약에 미약하다. 이 자체가 내가 이 자체가 미약한 상태면 인수와 전체적 균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미약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칠사를 쓰는 경우, 내가 강하고 또 내가 강한데 인성이 약한 경우 인수를 돕는 보조로 활용 가능한데, 나도 강하면서 인성도 강한 경우에 칠사를 쓰는 거는 좋지가 않다. 편관 칠사는 원래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 인수가 많을 때만 제한적으로 편관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설기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정편인의 입장에서의 관성과 식상과의 현재적 관계. 자, 정인과 정관. 정인정관은 FM이죠. 예. 전통적인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신뢰성, 조직 내에서의 어떤 중심 역할. 옛날로 치면 입신 양면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입장. FM의 모범적인 어떤 형태. 정인과 편관이 같이 어울리는, 편관은 뭡니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공공의 봉사성, 그 다음에 사명감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좀, 타인의 힘든 걸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 대승적 포용력으로 보면, 국제적인 상황에서 유니세프라든지, 관에서 봤을 때는, 현대적으로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입장. 편인과 정관. 자, 편인은 독창적입니다. 창조적이고. 자부심 어떤 거. 내적 동기와 규범의 조화.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편인의 정관은 나만의 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뭐야? 아웃사이더의 어떤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 편관은 뭡니까? 자기. 편인 편관은 전쟁터잖아. 자기 단련. 자기 중심의 강화. 타인보다는 자신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경계심이 강한 형태. 편인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노력하는 삶이 전쟁터죠.
정인의 식신이다. 이건 뭐 정인, 내면의 지식하고 식신,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충돌, 실행,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죠. 정인이 강하면 실행력이 좀 취약해질 수 있고,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하면, 지식이 강하면, 확고하면, 그 다음에 식신이, 실행력이 강한 거예요. 고민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현대 형태로 보면, 어떻든 인성을 좋은 취지로서 보면, 지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 보면, 지식의 기술을 더한 거니까, 중앙정부로 따졌을 때는 어떤, 중앙청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청, 이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해석의 어떤 형태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편인의 식신을 더한다. 편인의 독창적인 기술, 독창성, 직관적 실행,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위험한데, 그거를 편인은 어떻게 독창적이면 식신을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기술 개발하는 어떤 그런 입장 될 수 있잖아요. 창의와 실제적인 적용의 혼합.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나노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도시간의 입장도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사례가 없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주의 집중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적인 성격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상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표현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시면 될 것 같고, 정인과 상관, 권위에 의심하고 도전 비판하는 성향, 이상주의와 현실 간의 충돌. 이게 만약에 세게 나가면 어떤 레볼루션, 혁명,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편인의 상관, 일단 삐딱합니다. 상관 바꿔야 된다. 무조건 일단 태클 걸고 바꾸려고 하는 기존의 실수와의 충돌, 반항, 비판, 고집, 독특한 자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사회와의 불화가 우려가 됩니다. 강성 노조의 성향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워렌 버핏, 가치 투자로만 부를 형성한 가치 투자의 달인, 편인격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11살 때 첫 주식을 하셨대요. 51년도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가서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하는 가치 투자의 창시자를 만나서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을 배우시고 1956년도에 투자 작업을 설립해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1959년도에 찰리 먼거 할배랑 만나셔가지고 근 40년 동안 동반자적 관계로서 현재까지 세계적인 그 투자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창립자이면서 회장이신 워렌 버핏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임자일주. 신월의 임수는 뭡니까? 가을의 임수는 수렴이잖아요. 편인격이죠. 신중의 경금, 편인이 연간에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정임합. 지지로는 신자진 비견국을 짜고 있고, 사오미 잠이 원진의 겁재와 관성의 원진을 가지고 있는, 이거 여기 뭐야? 편인의 장생이야.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장생은 순수하게 돈 버는 입장인데, 여기 편인이 떴어. 편인 장생, 제극인,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경영대학원에 간 거예요. 거기다가 정화가 뭐야? 정임합. 시간에 정제가 떴다. 알뜰살뜰. 실질적으로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고 계시죠. 거기에 관인소통, 재생관까지 하고 있어요. 은행이죠. 돈을 모아서 꼬박꼬박 알뜰살 모아서 계속 저축하는 일. 이분의 투자 형태가 그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 편인이 투간되는 상태에서 제극인은 경제적으로 머리 써서 돈 버는, 거기다가 간목식신, 성장, 꾸준하게 나아가는 행동력, 그 다음에 정화 뭡니까? 그 행동에 대한 식신생재하는 실천, 성과, 거기다가 편인의 지식, 창조적인 거, 가치 투자에 대한 지식. 맞아. 신자진 그 비견을 활용을 해서 수생목, 사오미로, 목생화, 선순환. 그럼 뭐야? 복리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균형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사주 구조다. 이거. 갑신이 뭡니까? 절처봉생, 도식하는 거야. 아직 성장성이 있지만 발전되지 않는 회사 싸게 인수를 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 연주 경호로 보면 정제적 제극인, 보험이라든지 금융, 기술과 관련된 자,
식신은 기술이자 특수 지식도 될 수 있는 거고. 보험, 기술, 금융. 현재 워렌 버핏이 주요 투자 성공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코카콜라 같은 보험, 금융, 기술과 관련된 견고하면서도 경쟁 우위의 기업들,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식상생재 재생관. 잠이 원진은 뭡니까? 재생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회사는 투자 안 한다는 거잖아. 아는 회사. 그리고 분산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에는 투자 안 하겠다라는 어떤 잠이 원진의 어떤 그런. 정제정관 뭐예요? 은행. 복리는 은행을 계속 은행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복리의 마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경호의 특수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기업하고 갑신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어떤 기술력 있는 하지만 좀 힘든 도식하는 기업들을 정미의 본인의 가치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견고하게 경쟁력 우위의 브랜드를 만드는 신자진의 비견의 견고한 사오미의 재성국 그릇이 크죠. 비견이 같이 식상생재를 하는 그릇이 크다. 그리고 자미원진이라는 거는 이 정제, 재성적인 부분에 대한 집착.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 어떤 부분들. 알뜰살뜰, 검소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돈 버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지식, 거기에 대한 어떤 식신생재, 재생관. 관인소통. 이분이 말씀드렸지만은 1959년에 찰리 먼거를 만나서 현재 자산의 99%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찰리 먼거가 이제 자월의 기묘일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미, 이렇게 식상국을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비견으로 수생목, 목생화. 싸구려를 싸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좀 훌륭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편인도식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이게 이쪽으로 관인소통도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해묘미자. 여기 이 해묘 미토로 만나면 해묘미자, 신자진, 사오미, 해묘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럼 이대운이죠. 이대운의 비견으로서 비견이 내 식상생재 재생관. 관인소통. 가치 투자를 실성적으로 해석하면 뭘까 봤습니다. 재성이라는 건 뭐야? 재성이 재물, 어떤 판단,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또 뭡니까? 분석하거나 어떤 지식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식신, 실리적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 거기다 관성은 나름의 원칙과 규율.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과 식신과 관성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재성과 인성과 관성과 식신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편인격의 정임합의 편인장생, 신자진, 사오미, 자미원진. 나름대로 투철한 가치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알뜰살뜰 꼼꼼하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그래서 투자로서의 가치 창출로 유일하게 부를 형성한 현재의 전 세계의 가치 투자의 달인,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님의 사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고급 11번째 시간, 자평진정격국 인수격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인수격 두 번째 시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도반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온 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명리학.